북한 핵실험장 인근에서 진도 2.7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1시 41분쯤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54km 지역에서 진도 2.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의 발생 깊이가 3km이며 인공지진이 아닌 자연지진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 보고 문서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최초 보고 시점은 30분을 늦췄고 국가위기관리 지침도 불법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두 건의 문서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최초 상황 보고서입니다. 왼쪽이 초본, 오른쪽은 6개월 뒤인 10월 23일에 작성된 최종본인데 보고 시점이 9시 30분에서 10시로 30분 늦춰졌습니다. 초본 역시 사고 한 달 뒤인 5월 15일에 수정된 상태였습니다. 전임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일 오전 10시 최초 보고를 받고 15분 뒤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입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청와대는 이후 2차, 3차, 4차 보고서도 모두 수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의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안보와 재난을 종합 관리한다는 내용을 안보는 국가안보실이,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관리한다고 바꾼 겁니다. 특히 빨간 줄로 기존 내용의 줄을 긋고 펜으로 고칠 내용을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내용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수정지시라는 대외비 공문으로 2014년 7월 전 부처에 하달됐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훈령인 기본지침을 고치면서 법제처장 심사 등 일련의 법적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성소환입니다. 정치권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세월호 첫 보고 시점 기록을 조작했다는 발표와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서의 진위와 어떻게 발견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더 궁금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세월호 사건의 정치적 이용은 이제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진실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고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를 패륜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숨가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초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7박 8일간 동남아시아를 순방합니다. 고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동남아를 순방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필리핀 등 3개국을 7박 8일간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주변 4강의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이며 아세안의 주도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문 대통령은 다음 달 8일 먼저 인도네시아를 방문합니다. 방산협력 등 경제 현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양국 정상 간의 통화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또한 양국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 등 방산 분야에서 협력 중인데 양국의 방산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베트남과 필리핀을 방문합니다. 베트남에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고 필리핀에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동남아 순방에 앞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아시아 순방을 위해 내달 초 한국과 일본, 중국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정 협상을 앞둔 한미 자유무역 협정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고유란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어제 20일간의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보수 정권 시절 적폐를 파헤치는 데 주력했고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신적폐라고 비난하며 첫날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원내사령탑은 날카로운 설전으로 국감 전면전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보수 정권 9년의 총체적 국정 실패를 되돌아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국민들 앞에 드러내고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는 무능 심판 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수호해 나가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대로 첫날부터 여야는 12개 상임위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보수 정권의 적폐를 파헤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방위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공작 의혹에 집중했고 외통위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의 역사적 문제를 넘어서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사전 동의는커녕 협의도 없었고 한국당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신적폐로 규정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농해수위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말바꾸기를 했다고 지적했고 산자위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탈원전을 선언하시면서 대한민국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벌집을 쑤셔놓은 듯합니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총리 비서실 국감에서는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놓고 여야가 완전히 상반된 시각을 보이며 정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첫날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이번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날선 공방에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 여부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현장 검증 문제를 두고 시종일관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압박 공세에 나섰습니다. 재구속영장을 발부하여 1심 재판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거나 위법한 것이다.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일반 시민이든 그게 전직 대통령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장님 거기 동의하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대신 답변자로 나선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즉답을 피했지만 난감한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좀 제가 의견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무관리자로 지목됐던 심의관의 컴퓨터 현장 검증 문제에 대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현장 조사가 실시될 것을 제안합니다. 컴퓨터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단순히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불신이 더욱더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 검증을 하자고 하는 거는 좀 뭐랄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협의는 해보겠지만 그래서 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원 스스로가 빨리 결정을 해서 그 PC를 열람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국감에서는 이 밖에 군 사이버 사령부의 2014년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대법원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오예진입니다.